네, 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늘은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도 아주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네? 무슨 소문인가요? 아, 염수가 좋다고. 아 그래요. 자, 약간 플러스로 시작하는 것 같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지금 그 지수가 좀 나왔는데 코스피는 2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0.09% 상승세. 그래서 2,540선 출발을 했고 상승이 좀 더 많습니다. 399개. 하락은 이제 278개 정도 되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1.52포인트. 그래서 마이너스 0.18% 정도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이 623, 하락이 620개라서 뭐 거의 비슷하게 팽팽하네요. 예, 네.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 좀 하락 출발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고요. 하이닉스는 강세 출발했습니다. 0.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그리고 LG화학이 0.7%. 그래서 이제 상위 업체들은 좀 혼조세로 오전장을 좀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오늘 코스피 쪽에서 좀 특징적인 기업은 일단 효성 첨단 소재가 표점? 3.8% 네, 올랐는데 그 탄소 소멸 아마 증설을 좀 더 앞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긍정적인 내용으로 오늘 4% 주가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 그 SKC가 3%인데 SKC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ISC라는 이제 테스트 소켓 업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조회 공시가 떴는데 아마 인수를 검토 중인 걸로는 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3% 일단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1.7%, 삼성엔지니어링이 2.3% 정도 상승을 일단 오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그 LG 디스플레이가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이마트가 요새 좀 부진한데요. 오늘도 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위아가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롯데정밀화학이 각각 한 1% 정도씩 좀 밀리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뭐 이슈가 나온 거는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일단 이제 오늘 코스닥 상위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0.4%,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6%,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했습니다. 0.7%, 그리고 LNF가 보합이고요. HLB가 마이너스 0.8. 그래서 상위 5개 종목 중에서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좀 상승을 하고 2차 전지 3사가 좀 부진한 그런 출발을 오전에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좀 출발이 좋은 기업이 네페스가 한 2.4%, TSE가 1.7%. 네. 둘 다 이제 반도체 이 관련된 기업들인데 오늘 출발이 좋고요. 그 외에 바이오니아,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바이오들도 출발이 괜찮네요. 일부 기업들은 뭐 이렇게 한 1% 이상씩 오르는데 확실히 오늘 코스닥은 좀 이렇게 시총 상위 기업들이 크게 오르는 뭐 종목들은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기업은 2차 전지 그 믹싱 장비 업체죠. 윤성 FNC가 마이너스 2.5%, 그리고 반도체 그 관련주죠. 원자현미경 관련주죠. 그 파크 시스템즈가 마이너스 2%. 시스템 해내야 진짜. 네. 뭔데요? 아, 원자 현미경 반도체. 네, 반도체. 반도체 그 조금 고도의 반도체 공정에 네. 보는 건데 지금 전자 현미경이잖아. 이게 이제 원자 현미경이던 한국 박사님이 이게 개발한 네. 거야. 한 10년 됐나? 네.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반도체 공정이 필요한 거의- 미세 공정으로 거의 가니까 여기가 거의 독점할 걸. 아 그래요? 이게 안 보이는 걸 이제 잡아주는 거니까. 오, 그러면 어떻게 저 ASML처럼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정도 해야죠. ASML은 기계가 이 방만해. 아 보셨어요? 그렇대. 아 그렇대. 현미경은 요만한데.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원자현미경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있는데 반도체는 거의 파크가 거의 독점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90% 정도 넘을 겁니다, 점유율이.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았잖아요, 사실. 예, 근데 오늘은 조금 소부장 기업들이 오전에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약간 좀 그 정체된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가 좀 빠지다 보니까요. 조금 부진한 상태고
코스피도 지금 오늘 오전에 출발은 좋았는데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조금 혼조세 보이면서 증시는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조금 부진하게 오늘 출발을 좀 해줬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한 135억 정도 오늘은 좀 매도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제 굉장히 많이 샀는데 오늘 오전에 조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팔고 있는 거는 뭐 화학업종, 철강주, 기계업종 팔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전기전자는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금융주하고 제약주는 조금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좀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화학과 기계업종 중심이고요. 철강주하고 그리고 금융주 중심으로 좀 팔고 있습니다. 화학이라는 게 결국 이차전지 소재 쪽인 거죠? 2차 전지가 아무리 시총이 크죠. 거의 화학에서 제일 시총 큰 회사가 지금 LG화학이니까 거의 이제 거길 이제 화학으로 보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네네. 2차 전지 소재로 좀 많이 보니까 아니면 그 이차전지 소재들은 따로 업종 분류가 돼 있나? 아니면 거의 화학으로 화학으로 돼 있잖아요. 화학이 많아요. 이제 대분류 우리 거래소에서 하는 분류에는 화학으로 들어가 거의 있죠. 화학이죠. 아. 예.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가 또 대부분 소재라서 이제 그러니까. 형성되다 보니까 화학이 안 좋다는 거는 대체로는 아마 이차전지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좀 많이 빠지는데. 화학 업종이 조금 약간 빠지고 이차전지.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죄송합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알고 그랬겠습니까? 살려면 대전역이 작년에 뭐 그렇게 좋다 그럴 때 사지 왜 가리니까 사가지고. 그러면 정프로가 아니잖아. 작년 주식을 이렇게 희화해. 주식 치열하게 해야 됐잖아. 치열하게 그래도 지금 이차전지 좋아서 간 거예요. 좋다고 그렇게 할 때는 안 사더니 저도 다 확인할 건 해야죠. 데이터 디펜던트 해야죠. 무슨 확인은 뭐 6개월이나 합니까? 저한테 그러세요. 저도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힘내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섹터로 좀 이제 넘어가서 오늘 가장 이제 그 강한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섹터는 축산 관련된 기업들인 것 같아요. 축산? 예. 그 어제인가 저 잠깐 뉴스를 뭐 봤는데 광우병 얘기 났어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했다고. 그래요? 네. 미국에 소고기 엄청 먹었는데. 그- 블랙 에그거스 엄청 먹었어요. 어느 지역인지 스테이크. 모르겠네요. 내가 먹고 오니까 또 광우병이야. 어디서 발생했대요? 미국 아니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고 아. 미국에서 광우병이 좀 발생했다라는 그래요? 예,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쪽 이제 축산 관련된 뭐 육계나 뭐 광우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쪽 섹터가 일단 지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오늘 이제 방산주들이 좀 최근에 강한데 오늘도 좀 강세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제료업체들이 오늘 조금 그래도 소부장 중에서는 괜찮고 건설주들도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는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이 한 2% 오르고 삼중 대우조선도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도 좀 꾸준하게 뭐 급등은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이고요. 네. 뭐 건설기계 업종도 같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산업 제외하면 좀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건설기계나 방산 다 네네네네. 조선. 아니 종전 얘기 나오고 있어요. 뭐 복구 뭐 복구 얘기 나오더라고요. 종전 또 지금 대통령이 또 우크라이나 이제 정상하고도 야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7월에 진짜 종전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명록 교수. 이명록 교수. 네, 뉴욕도 같이 갔잖아. 미국에서 또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좀 내용이 좀 어땠습니까? 아니 뉴욕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이명록 교수가? 처음 가보셨대. 그래요? 뉴욕을. 미국에 안 계셨었어요, 그분은? 서부. 서부에. 중부 서부. 그리고 참 광우병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축 중에 이제 발견이 돼서 식품으로 공급은 이제 안 된 걸로 지금까지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검역 기준 좀 까다롭게 하고. 머리가 아프더라고 어제부터. 그만. 그럼 뭐 편두통 있어. 네, 문제 없겠지? 네, 그건 아닐 겁니다. 네, 식품으로는 안 갔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외에는 이렇게 좀 약간 대부분 보합권 정도 보이고 있고요. 좀 많이 하락하는 업종은 그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죠. 이제 그 구동 모트에 들어가는
예전에 테슬라가 아, 일론 자석 머스크가 같은 거 사서? 요거 쓰겠다고 한번 해가지고 한참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조금 일부 부진하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타이어 업종 일부 조금 밀리고 있고요. 비철 금속 이 좀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하락하는 섹터는 이제 철강이나 이런 리튬 같은 이제 그 금속주하고 2차 전지 이쪽 섹터하고요.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좀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오늘 오전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는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인 업종별로 상황들은 좀 전해드렸고요. 그럼 또 우리 리포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리포트 혹시 오늘은 정리해 오셨습니까? 네, 뭐 요즘에 이제 조금 또 엔터도 약간 이제 좀 그 지지부진한데. 엔터가요? 예. 한참 한참 치셨잖아요. 좋았다가 네. 예, 지난주 이제 후반부터는 좀 쉬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그 KB증권의 이선아 유은혜 연구원님이 K엔터 시스템이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된다라는 저는 그 이제, 동의. 예, 그 의견을 좀 적어주셨어요. 미국에서 좀 느끼셨습니까? K엔서? 확실히. 미국의 그 저기 맨하탄에 네. K타운이 있거든. 그 맨하튼. 맨하튼. 네. 거기 32가 뭐 여기 이제 한국 코리아 타운이 아, 있는데 그래요? 코리아 타운이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제일 큰 식당 중에 네. 더 큰 집이라는 데가 있어. 더 큰 집. 더 큰 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사장님이 아주 인심이 좋으신 분인데 삼겹살이죠? 아닌가? 90%가 네. 미국 사람이야. 아, 한국 7, 사람들이 80%. 90% 약간 과장인가? 7, 80%가 미국 사람이야. 근데 거기 뭐 불고기도 팔고 뭐 갈비도 팔고 뭐 삼겹살 팔고 많이 팔거든. 야, 근데 좀 먹은 사람인데 얼굴을 봤지 내가. 다 즐거워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먹는 식당이 있고 네. 막 먹으면서 막 그런데 거기만 거의 그 12시 이후까지 영업하고 막 그러거든. 아, 그래요? 네. 근데 진짜 K 그게 우리가 안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더라고. 네. 거기 이렇게 막 방탄 이런 분들. 노래는 다 방탄이야. 방탄에다가 불핑에 뭐 식당에서 그런 노래 막 틀어. 커요? 아니, 그거 비싸요? 가격은 뭐 미국 주류 식당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이지 그래도. 아, 그래요? 미국 주류 식당은 뭐 예를 들면 뭐 1인당 얼마면 먹어요? 1인당 소주 좀 먹고 하면은 한 50불? 한 6만 6만 원? 원? 1인당 한 1인당. 3시 가면 그럼 한 20만 원 가까이 나오겠네, 그죠? 그렇지. 예, 그 정도 했던 것 같아. 내가 4시서 먹었는데 내가 계산했는데 한 300불 나온 것 같아. 또 술도 좀 먹고. 40만 원? 40만. 1인당 10만 원이네. 한국도 여의도 저기 뭐 이런 데 가면 뭐 아, 그러니까요. 1인당 한 10만 원. 그 정도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삼겹살 뭐 드셨어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챙겨 소가 주시더라고. 싸겠구나. 여러 가지 챙겨 주시더라고. 아, 거기 또 팬입니까? 아유 사장님이 네. 그 건물주거든. 그래서 사실 포스가 장렬인데. 하여튼 맨에서 건물주예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건물이 2개나 있더라고. 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빙하는데 여유가 있어. 아, 먹으려면 먹어라. 니네 돈 아니. 난 잘 산다. 네. 자, K팝. 네, 이렇게 엔터 얘기 좀 해드리면 사실 엔터가 좀 많이 고밸류로 이제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하이브가 49.3배까지 올라왔고요. PER이 뭐 JYP도 이제 30배 넘었는데 KLX 지수에 있는 그 미디어 엔터 섹터 그 PER이 지금 29.3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하이브가 이타카홀딩스를 인수한 21년도 4월 그때가 34.9배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가장 지금 고밸류 구간이다. 근데 이제 비싸지 않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요. 고밸류 논란은 좀 수그러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터 섹터 원래 예전에 외국인들 별 관심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또 잘 모르는 좀 섹터였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지분율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JYP는 거의 한 50% 육박한 40. 외국인 지분율이? 예. 와. 46.1 정도 되고요. YG엔터 하이브 SM도 이제 15% 이상 지분율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 투자 비율이 낮았던 거는 아티스트 한 명 한 명이 이제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혹시 뭐 군입대를 한다거나 그렇지. 무슨 또 사고가 발생한다고. 음주. 예. 그럼 이제 실적이 뭐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멀티 레이블이라 그래가지고 한 소속사에 여러 또 그 멀티 시스템들이 갖춰지다 보니까 한쪽이 좀 안 좋아져도
다른 쪽에서 또 커버를 해주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제 실적 변동성이 낮아진 게 아마 외국인 지분율 상승의 원인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K엔터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캐스팅 오디션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컨셉으로 할지를 만든 다음에 캐스팅 오디션 하거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먼저 뭐 어디에 대비한다 이런 거보다도 먼저 이제 그 T&D 요 센터에서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센터에서 통합으로 연습생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짜고 뭐 컨셉을 짜서 이게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 계획을 짠 다음에 다 데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공을 들여서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앨범 투어 일정까지도 미리 다 구상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획대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연습생 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하나의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 2분기에는 A2K라 그래서 이제 JYP가 미국에서 오디션을 하게 되고요. 연말에는 하이브가 또 미국 현지에서 이제 걸그룹 오디션을 진행을 하니까 요게 이제 성공하느냐도 좀 굉장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요. 이제 엔터주도 참 잘 사야 돼. 그 SM 같은 거 뭐 15만 원, 16만 원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10만 원인데. SM? 아 지금 10만 원이에요? 그것도 좀 회복해서 10만 좀 원. 올라왔어요. 좀 최근. 10만 5천 원. JYP가 좋았죠 최근에. 네, 이제. 네. 야, 박진영 대단한 것 같아. 지금 JYP가 지금 시총 한 4조 가까이 네, 하잖아요. 4조 가까이. 네. 박진영 한때 거덜났다 그랬거든. JYP가 아 그럼 그 한 10년 전인가? 제일 안 좋았죠. 제일 안 그때는. 좋았어. 네, 가장, 재무구조도 네, 제일 안 진짜. 좋았고. 아 그래요? 그럼 거기다 원더걸스 미국 데려가서 네. 완전 힘들었죠. 고생 엄청 했지. 아 네네. 아 그건 약간 좀 무리수였어. 어? 아 텔미. 예? 텔미 왜요? 테테테 왜 좋았잖아요. 고생 엄청 했지. 아니, 그런 고생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 저 멤버 선미? 선미 씨 선미. 그분이 이제 종교에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선미 아니죠. 선예. 아 선예. 선예. 예. 선미 씨는 지금도 저 잘하고 24시간이 있지. 모자라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도전들이 있으니까 지금 또 트와이스도 나오고, 예? 스트레이 키즈도 나오고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박진영 씨 인정해줘야 돼. 네. 계속 그렇게 도전하는 거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박진영 씨가 70년생이지 아마. 아 말랑말랑 기업사 아니 지금 70년생. 들어갑니까? 네, 아버님이 아니 진짜 아버님 K 이걸 기다렸어요. 이걸 기다려. 예? 아버님 고대 나오셨어요. 그 박진영 씨 아버님이. 고대 나오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꽤 잘 괜찮은 그 트랙을 하신 분이거든. 금융권이에요? 금융권이나 하여튼 대기업 쪽이실 거야.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근데 하여튼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 네. 뭐 끝이에요? 더해? 뭐 내용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대 나오셨다. 네, 박진영 씨 대단하고.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건데 이제 NH투자증권의 도현우 그 문소영 연구원님이 최근에 YMTC 이제 중국 낸드 회사죠. 여기가 판매가를 3에서 5% 인상한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메모리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데 지금 삼성전자도 4월보다 낮은 가격에는 낸드 주문 들어오면 그걸 거부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이크론은 D램, 낸드 모두 낮은 가격의 주문을 지금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D램 현물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DDR5 16기가 기준으로 5월 3일 이후로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정거래가죠. 계약을 하는 이 고정거래가도 아마 3분기부터는 상승할 걸 보는 건 현물 가격이 보통 고정거래가에 3, 4개월 선행을 하니까 아마 3분기부터는 이제 고정거래가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약간 이제 진한색 선이 DDR5인데 현물가인데 이게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떨어진 게 이제 고정거래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벌어지는데 이것도 업황 반전의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네. 현물가에 올라갈 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다 뭐 알고 계시면 감산이 컸고 그리고 수요는 좀 이제 불확실했는데 고성능 PC 수요가 지금 개선세고 그리고 재고 조정이 작년 2분기부터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피크아웃이 좀 찍은 것 같다. 올해 1분기로 세트 업체 완성품 만드는 업체들의 재고는 이제 피크아웃 쳤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감산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사 주문도 재고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하이퍼스케일러 이제 고성능 서버에 대한 투자도 재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반영하면서 오르지 않나라고 근데 좀 보고 있는 2차 것 전지 쪽으로 같습니다. 싹 또 들어온다. 에코프로 플러스 됐다. 네, 그래요? 그러네. 에코프로 BM도 거의 부합되고. 어허. 그렇습니까? 야, 오늘 전자차 2차 전지 같이 달려? 그러면 그러게요. 금방 2,600까지. 바이오도 좋네요. 바이오까지. 야. 네. 아니 체감이 안 되나 봐. 아니, 자기 체감 안 돼? 아 플러스 났네요. 그렇죠. 지금 뭐 앞으로 뭐 잊혀진지 말고 무슨 사람이 있어. 고맙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박광남 연구원님이 최근에 이제 AI가 미국 증시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쪽 네. 테마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딥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이 세 개가 결합돼서 파괴력이 커지고 있고 또 챗GPT라는 서비스가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AI 하면 좀 약간은 이게 좀 추상적이었는데 이제 우리 눈앞에 진짜로 이제 이게 쓰임새가 보이니까 대중들이 더 열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반짝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수익화로 좀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변화가 과거 산업혁명이나 IT혁명보다 더 큰 좀 포텐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AI 기술이 이제 다양한 산업의 효율성을 좀 향상시키는 형태로도 지금 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어를 통해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다 보니까 대중들이 이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고요. 그래서 이 자연어 소통을 통해서 컴퓨터와 사람 사이에 이 좀 그 친밀감 있는 소통들이 그 인터페이스 어쨌든 혁신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어쨌든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잖아요, 뭐든. 근데 그게 자연어 기반이기 때문에 네.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리스크는 아직은 이 챗 GPT나 뭐 바드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빅테크에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렇죠.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용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거래요. 여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S&P 500 수익률 기여도거든요. 요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스파이 ETF인데 요게 지금 상위 10개 업체들의 이제 그 연중 지금 이제 1월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인데 9.2%로 이 빅테크들이 다 담당을 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쏠린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우리나라는 사실 2차 전지가 쏠림 현상을 이끌었는데 네. 미국은 AI가 이끈 거죠. 어떻게 보면 AI 빅테크들이 요렇게 이제 수익률이 좀 집중돼 있다. 요게 좀 미국 증시의 좀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쏠림 현상을 당연히 좀 주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쏠림 현상을 너무 이걸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게 네네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반복된다라는 말을 했나 봐요. 볼트까지 갑니까? 네, 오늘? 여기. 근데 이제 지금 예전에 버블이 몇 번 있었잖아요. 우리도 경험해봤죠. 2000년에 뭐 새로운 기술도 있었고 그런 버블처럼 또 다른 버블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네. AI 버블이. 저 누가 쓴 거예요? 미래에셋 박강남 팀장님. 왜 우리 이제 아, 글로벌. 박광남. 야, 역시 약간 빛의 철학적이- 남자. 약간 철학적이었어. 네. 빛의 그 눈빛이 그렇지. 그분은 약간 종교인 쪽에 가까워. 광남. 미안해요, 강남 씨. 아, 근데 그분이 야, 볼테르. 빠져들잖아요. 볼테르 하면은 이제 뭡니까? 프랑스입니까? 징글징글 철학사를 철학자. 볼테르, 프랑스. 몽테스키에, 네. 그죠? 네. 장자크 루소. 아유 루소 갑니다. 예. 딱 이럴 때 영국으로 가면 존 노크. 로크. 예, 사회계약론 가야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저 취임새만 넣지 마시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알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근간을 깔았다고 봐야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파워 70배까지 갔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고밸류죠 사실은. 이분이라는 게 볼테르? 네? 볼테르 얘기해? 아니 지금 이제 볼테르가 지금 무슨 얘기 차리세요? 아니 시차적으로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게 반복되니까. 아니라 사람이 그걸 사람이 반복하게 또 반복했잖아요.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얘기는 AI 버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좀 비싼 건 사실인데 과거 닷컴 버블 때 아마 시스코라는 그 통신 관련된 시스코. 있었죠. 네. 그때 150, 700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퍼가. 당시에. 시스코가. 당시 최대 수혜주였죠, 사실 미국에서는. 시스코. 예. 근데 물론 이제 모델이나 상황이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다음 나온 회사가 디스코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런 ABCD, 시스코, 디스코. 우리나라의 키스코 홀딩스라고 있죠. 네.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지금 분쟁 중인 키스코 홀딩스. 제가 잘못 꺼낸 것 아니,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할증되면 그러니까 이분은 또 위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좀 보고 계신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AI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이 일어난 이제 배경들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그걸 좀 고민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광남 한번 저희 아침 좀 모셔볼까요? 한번 모셔보죠. 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니까. 자 리포트 이제 다 봤고요. 시장도 다시 코스닥도 플러스, 코스피도 2차 전지도 분위기 싹 바꾼다. 네, 아, 참 이제 바꾸니까요. 아, 좋아졌어요. 정프로. 이러니까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정프로.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 아침에 빠지는 것 같다? 왜? 다시 올리면 돼. 이런 거거든요. 2차 전지. 네. 자 그러면 아침 리포트와 시장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일정만 일정만 네, 봐야죠. 일정, 일정 봐야죠. 이번 주 일정만, 일정. 이번 주 오늘은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대출 우대 금리 결정이 좀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EU가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 내일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례 개발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누리호가 그날 3차 발사가 이제 예정이 누리호? 네, 누리호 3차 이번 주 발사. 수요일 저녁으로 알고 있어요. 저녁 6시인가? 6시 24분입니다. 24분인가요? 네. 그 시간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 뭔지 혹시 아시는지 6시 24분? 네. 6시 23분 해질 땐가? 아 정답입니다. 네. 예리하신데. 그렇지. 그 해지는 그 순간 그 시간에 계속 돌아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밤과 낮을 경계면으로 두고 그 친구는 위성을 계속 돌립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태양 태양 전지판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력도 생산을 하면서 그래서 그 시간을 택하는 그 거예요? 시간을 가는 거예요. 아. 걔는 항상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난 중계하기 그치, 좋아서 이게 딱 쪼잖아 그 공반도. 어? 딱 그래서 아 그림이 예뻐서 그림 예뻐서 그런 거. 아 지는 해 이렇게 딱 나오고 그 공반도 아이고야 박조에 야 그거 얼마나 국민들이 좋겠어. 해는 뉘어뉘어지는데 쫙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요. 네. 뭐 하여튼 그 시간 여명 라인이라고 하나요? 네. 그 시간으로 이제 네. 돌립니다. 이번에 이제 실제 진짜 위성 태워서 간다고 하니까 저 꼭 좀 뭐 성공했으면 성공하겠죠. 좋겠네요. 예. 네.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일은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요. 26일은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조금 전에 그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이게 뭔 소린가? 예, 좀 약간 이런 소리가 좀 들리지 않았었습니까? 거기 이제 냉커피네. 냉커피죠. 아이스 커피라고 하나? 아이스 커피라고도 네. 하고요. 요게 이제 맥심 슈프림 골드. 네, 요 커피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맥심에서. 우리 항상 이 사무실 같은 데서 꼭 챙겨놓고 먹는 게 또 이 그러니까 믹스 커피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운조커피 전속인데 이게 조금 슈프림 골드를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믹스 네, 믹스 믹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우리 저 운조커피는 또 아메리카노를 고수하기 때문에 네네네. 가끔가다 믹스 한 번씩 먹어줘야 되거든. 네. 달짝지근한 거. 네, 믹스가 요게 이제 좀 달짝지근하면서도 이게 향이 커피 향이 아주 또 진합니다. 아 맛있네요. 네네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옛날에 그 동서란 주식이 끝내줬었지. 네. 동서 네, 맞아요. 최준철 대표가 그 사랑했던 주식. 사랑했던 주식. 그게 여기 동서식품이에요? 그거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동서.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요 동서식품이네 이건. 동서가 이제 그렇죠? 동서식품이죠. 네. 네.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또 스틱도 아주 또 이쁘게 나왔어요. 이 민트랑 오렌지가 잘 조화된 요 패키지로 오렌지랑 민트색만 잘 찾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회사 탕비실에 혹시 요
스틱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 남양유업 이런 데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 시장 있잖아. 김페이스 맞아, 기억나요, 맞아. 기억나요. 그잖아. 네, 맞아요. 좀 약간 좀 안 좋게 좀 깎아내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 이러려고 했는데 네. 실패했어. 하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엮여갖고 네. 하여튼 계속 하는데도 안 돼 이게. 네. 맥심. 맥심. 아 그나저나 맥심 광고하면 우리 안성기 선배님. 안성기 선배님 좀 건강 좋아지셨더라고. 안성기 선배님 뭐 다 알려져 혈액암이셨는데 네. 한참 안 좋으실 때는 얼굴이 통통 부어 계시더니 지난번에 저기 무슨 행사장에서 나온 거 보니까 많이 이제 회복되셨더라고. 그래서 네. 안성기 선배님 꼭 그 회복되셔가지고 맥심 스프링 골드 CF 다시 좀 하시고. 네. 예. 또 아르티 선배님이잖아. 안성기 씨가 한국 외국어대학교 아르티 선배님. 그래요? 선배. 십몇 개신데. 하여튼 하여튼 그 해외 나가실 때는 요거 꼭 선물로 들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번에 해외 같은 데 갈 사실 때는 이제 그 믹스 커피 나는 인기가 이제 해외 나갈 때 뭘 안 사갖고 가잖아. 근데 이번에 그 하워드 막스 회장이 솔직히 조금 몸이 좀 안 좋으셔. 하워드 막스 이거 사갖고 가시면 딱 이걸 안 사. 솔직히 이거 안 사간 걸 사갔다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진짜 있잖아. 정관장 있지. 정관장 인삼차 있잖아. 한 포 이렇게 해서 물에 타 먹는 거. 그게 제일 저렴해. 그거 한 박스 사가지고 드렸어. 네. 네? 하워드 막스 정관장 드세요? 원팩 어데이 딱 그래서 플리즈 하워드 원팩 어데이 딱 그러고 좋아하시더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나온 맥심 슈프림 골드 이것도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우리 여미사님 또 이 시점에서 보내드리고 그러시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